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나오더니 하루 종일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이제 조금씩 흐름이 달랐죠. 아무래도 레키로나를 이미 국내에서 팔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 또 이제 갓 승인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개발한 셀트리온의 주가가 그 정도의 온도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약은 굉장히 잘 갖고 힘도 강했고, 뭐 레키로나를 판매해서라기보다 레키로나를 판매해서 그게 실적에 고스란히 기록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잠정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강의 정보가 있었지만 제약은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침에 셀트리온의 이제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유럽의 승인,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 그 공시가 오늘 나오면서 아침부터 조금 이제 좀 들썩들썩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흐름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뭐 다 갖고 계시거나 셋 중에 두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종목만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제약의 비중을 좀 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해외 판매 어떤 그 실적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제약을 갖고 계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요즘에 보면은 바이오 종목 쪽에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 오늘도 이제 실적 나온 거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적자 지속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이 적자가 이제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내년엔 뭔가 터트리겠지. 내년에는 뭔가 개발하거나 해외에 어떤 기술을 뭐 이전한다든가 하는 그런 뭔가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뭐 이럴 때 그냥 경험상으로, 제 경험상으로 연말에, 작년엔 조금 달랐지만 연말에 한 세 종목 이상 편입을 해도 괜찮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 지금까지는 진짜 별로였지만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셀트 삼형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625종목이 올랐고 238종목이 빠졌습니다. 1.03% 올라서 3000포인트에 0.48포인트 모자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1041종목이 올랐고 333종목이 빠져서 1.98%,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029.03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줬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브리핑 써드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장이 좋을 거라고, 왜냐면 미국 시장 자체가 좋았고요. 또 토요일날 선물 지수도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런 이제 어떤 시장에 들어온 수급 에너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거기에 셀트 삼형제는 또 더더욱이 좋은 흐름으로 그렇게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레큐로나가 유럽연합 진행
위원회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상승했다. 의약품 4.3% 올랐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 강세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따른 제약주 중심 강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1일 동향 보면은 미국의 증시 상승 및 중국의 실물 지표 호전에 따른 영향으로 1.98% 상승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이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또 셀트리온이 9%대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4%대, 또 삼바가 오늘 또 어디였더라? 삼바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한 20% 정도 올리는 그런 목표 주가 그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랑 기아는 파란불을 켰고 포스코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대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16%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6%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역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CJ ENM과 알테오젠, 에코프로 세 종목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이 9%대, 9.13%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일동제약이 8%대, 한올바이오파마와 동화약품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3.14% 빠졌고 나머지 0.73% 빠진 오리엔트 바이오를 비롯해서 1%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은 국전약품이 16.42%, 셀트리온 제약이 16.15%, 한국 BNC가 15.09%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NK맥스가 7.45% 빠졌고요. 퓨처캠이 5%대, 메디포스트, 원바이오젠, 유바이오로직스, TNL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공매도는 518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셀트리온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웹젠과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셀트리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셀트리온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쵸? 기아, 그리고 크래프톤, 네이버, LG화학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LNF, 에코프로비엠, 펄러비스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아모레퍼시픽, 필라홀딩스, 기아, 신세계, 동원 F&B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이솔루션, 톱텍, 대하TI, 텔콘 RF제약, 유비코스홀딩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공시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커뮤니티에다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하면서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밑에 기대 효과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환자의 증세가 중증 및 사망으로 악화되는 비율을 낮춰 코로나19 국면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대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사들 보면은 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거기에 그 셀트리온 부회장 기우성 부회장이 검증된 신약 개발 능력과 다양한 플랫폼 기술로 항체 치료제의 영역을 넓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하고 일성을 내뱉은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본업인데 여기에다가 레키로나로 증명된 신약 개발 능력과 외부에서 들여온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을 개발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그것도 세계 항체 치료제 지금 몇 나라 안 되는데 셀트리온이 글로벌 탑10 빅팜으로 이제 어떤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웠던 그런 것들이 조금 돌아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제
한 발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또 ADC 기반의 항암제 개발 추진한다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 개발 능력, 그리고 플랫폼 기술,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수익 창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이번 신약 개발 능력이 레키로나로 인해서 입증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엄청 빠른 속도라는 거죠. 신약 개발이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리고 또 중간에 임상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빠른 속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액을 보면 3분기에 909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 전년 동기가 654억 원이니까 거의 한 40% 정도 성장한 매출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키로나도 국내에서 팔았고, 좋았죠. 좋을 수밖에 없었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130억, 그죠? 1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58억 원이었으니까 2배 조금 넘게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이제 3분기, 분기 순이익도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억 원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나서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숫자로 봤을 때 상당한 어떤 성공적인 지금 실적을 꺼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헬스케어에서 이제 이제 재고 자산이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자산 부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밑에 자산 총계를 보면 5,978억 원으로 작년 말 5,480억 원에 비해서 한 500억 원 정도가 늘었죠. 어디서 늘었을까?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나눴을 때 작년에 유동자산이 2,300억 원 정도였는데 2,877억 원이니까 2,900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한 600억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유동자산이.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은 약간 줄었겠죠. 당연히 3,171억에서 3,100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기타 금융자산, 매출채권이라는 건 이제 외상 이런 건데 약간 늘었고, 재고자산을 딱 보니까 550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7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하면은 한 13% 정도가 재고 자산이 늘었는데요. 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여드리면서 재고 자산을 보여드리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같이 보자.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재고가 쌓이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워낙 영업이 잘 되니까 재고를 더 충분히 쌓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딱 보면 작년 말에 233억 원에서 이번 3분기에 645억 원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레크리오나의 영향이 컸겠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국내에서 판매한 이 이제 뭔가 레크리오나 포함한 뭔가가 엄청난 영업 창출을 현금 창출을 만들어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0여 개국과 지금 수출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4분기 때 굉장히 기대할 만한, 또 내년 초에 또 굉장히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은
결산 실적은 내년 3월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뒤가 아니라 3개월 이제 4개월 뒤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가 바뀌게 되면 4분기에 어느 정도 지금 11월 중순인데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을 레키로나 실적을 거둘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공시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그래야 어느 나라하고 이제 계약을 얼마만큼 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 되네 하는 딱 느낌이 오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말쯤에 막 선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 조금씩 늘려가자 비중을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또 셀트리온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뭐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좀 이것저것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일단 손익계산서 가지고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자회사들을 합친 거죠. 그래서 수익 매출액을 보니까 작년 3분기에 5,487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9억 원으로 거의 한 30%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2,452억 원에서 1,639억 원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1,758억 원에서 1,404억 원으로 한 20%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는 완전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의 어닝 쇼크가 나온 거고요. 셀트리온도 어닝 쇼크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제약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증권사들에서 한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에서 이 목표 주가 하향하는 그 리포트를 이제 쏟아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거래하고 있는 키움증권 거를 보면 실적 하회, 레키로나 승인으로 계약 체결 기대 이런 제목으로 3분기 실적은 트룩시마의 미국향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최근 레키로나 승인 소식 지연과 실적 우려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만큼 3분기 실적 쇼크 여파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주말 사이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소식으로 국가 간의 비축 물량 계약 체결이 기대되며 4분기 실적은 레키로나의 계약 물량에 따라 추가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히 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셀트리온의 재고가 이제 어떻게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동의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뭐 기대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지금 워낙 많은 치료제들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치료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셀트리온의 이 레키로나 주는 또 싸다는 것, 또 안전하다는 것 그런 그 장점이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트룩시마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분기 4분기는 레키로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유럽에서 레키로나와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로나프레베가 승인을 획득했다. 레키로나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중증 전환 가능성이 높은 성인 코로나19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를 갈 만한 레키로나의 유럽향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에서 경구용 치료제 제외 시 약 1조 원이 예상된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제외할 때는 이제 1조 원까지도 그러니까 1,000억에서 1조라는 거는 이건 너무 뭐 넓은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건데 이게 이제 이 이유가 바로 경구용 치료제로의 수요 이동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의 실적 추정이 국가 간의 계약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확진자 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 실적 지금 키움증권의 실적 추정치에서는 제외를 했다.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해 놓고 레키로나를 뺐다는 뜻이에요. 레키로나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곧바로 아마 조만간에 다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상승세라는 것은 이제 시작일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상 바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평균 대비해서 20% 이상의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증권사가 판단할 때 바이 의견을 내고요. 그거를 10%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좀 더 나을 텐데 그게 바이 할 만큼의 20%까지는 아니야. 그냥 한 10% 정도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뭐 매수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홀드하라는 뭐 그런 정도라고 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년 4분기에 아바스틴 시밀러가 나오고 2013년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 같은 그 신제품 출시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아바스틴의 시밀러가 이미 대여섯 개가 존재하고 램시마이스씨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영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지만 어쨌든 다국적 제약사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유럽 내에 항체 치료제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냈지만 여기에는 레키로나에 대한 그 실적 추정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레키로나 계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곧바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증권사들의 지금 리포트는 그런 숨겨진 뜻이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수급을 보면은 셀트리온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개인만 매수를 했죠. 근데 기관은 2,500주 정도가 뭐 매도 우위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게 연기금이었어요. 연기금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 보험, 투시는 사고 사모펀드도 샀는데 연기금은 계속 팔면서 지금 엄청 많이 또 던졌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수급만 보면 헬스케어는 개인이 샀지만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금투가 그 기관 매수세에 어떤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고 사모펀드, 기타금융 이런 데서 샀고요. 연기금은 역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오늘 거래량이 32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제 기관 중에서는 보험하고 연기금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제약은 샀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에 확 빠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으로 끝났네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0.11% 100원이 빠졌습니다. 92,6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 0.66% 900원이 오른 138,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였나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에 시초가 음봉이 났기 때문에 시초가 부근에서 그 부근이 내일에 그러니까 오늘의 그 어떤 에너지의 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저는 이런 모양보다는 밑에서부터 쭉 끌고 올라가는 모양을 생각했는데 역시 오늘도 엄청 상승을 한 뒤에 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결국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초가 부분보다는 조금 늘려놨어요. 23만 2천 원 정도였는데 23만 3천 원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높여놓고 일단은 더 올라갈 여지를 남겨놓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물대를 보면은 아래쪽에 매물대가 22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아마 빠지게 되면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 위쪽에는 매물대가 없어서 제가 그 위에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필이면 또 60일선이 딱 내려오면서 매물대하고 딱 만나요.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벽이 아주 저항이 세죠.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만 5,500원 이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주가의 범위를 움직이는 범위를 22만 5천 원에서 24만 5천 원 정도 24만 한 6천 원쯤 되겠네요. 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헬스케어도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 60일선에서 눌렸고 정확하게 윗꼬리 끝이 60일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두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어디까지 밀렸느냐. 지금 매물대 끝 92,700원인데 지금 92,700원이에요. 정확하게 매물대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요.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없는 10만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도 10만원대 넘어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요. 매물대 밑에죠. 88,400원쯤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점을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도 비슷하지만 제약은 엄청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미 이 중간에 그 텅 비어 있는 그 구간을 뚫었고요. 그 위쪽에 매물대가 13만 7천 원인데 그거를 살짝 위쪽에 올려놨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매물대를 딱 놓고 보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이제 작아서 그 위에 있는 매물대 14만 9,6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60일선, 120일선이 위에 두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만 2천 원쯤 되는 60일선 부근에서 내일 그러니까 그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씌워보면요. 셀트리온도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바깥에서 주가가 마무리돼 있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약간이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바깥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약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저 위에까지 돼 있어서 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는 그 폭이 지금 올라간 폭만큼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뭐 오늘 에너지를 셀트리온 제약 같으면 뭐 크게 발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매물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내일은 주가가 좀 솔직히 좀 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뭐 조금 비중을 줄이시든 아니면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대차 거래까지 봤더니 셀트리온은 7만 6천 주 정도가 늘었다. 이제 공매도를 치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치려는 그런 세가 좀 센 거고요. 헬스케어도 10만 주 조금 넘게 10만 한 3천 주 정도가 대차 거래가 체결이 늘었습니다. 그 3일 연속으로 지금 대차 거래가 늘고 있고 그리고 제약도 8만 9천 주가 늘어서 이틀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늘었고요. 체결된 양이 9만 3천 주 정도가 체결이 됐는데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대차 거래 체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올랐다라고 보는 그런 세가 오늘 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셀트리온 제약은 혼자 나홀로 삼형주 중에 나홀로 실적을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국내에서 레키로나를 판매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영업 활동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좀 어제 제가 영상 제목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닝 쇼크였지만 기대할 점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목에 그렇게 달았잖아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이제 4분기부터 레키로나 팔기 시작하고 유럽이나 이런데 환경이 지금 약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 빨리,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량은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단 확보해 놓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좀 빨리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제 해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해외 그 연결 회사들, 자회사들 그 실적을 보니까 지금 레키로나 팔고 있는 브라질 같은데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마이너스 50 몇 억이었나 그랬는데 80 몇 억으로 늘었나요? 80 몇 억에서 50 몇 억으로 늘었나?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게 늘었었다가 크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의 이 해외 지사들이 해외 이제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회사들의 그 연결 실적도 한꺼번에 이 조금 더 같이 더 좋아지는데 더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4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실적은 아마 12월이 지나갈 때쯤 되면 이제 예상치가 막 나올 거고요. 실적 발표는 실제로는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그때쯤 되면은 내년 이제 실적 또 1분기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막 나올 타이밍이죠. 그래서 레키로나의 매출 또 수출 계약 이런 공시 자료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나가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다른 섹터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